웃다가 탄식하고 탄식하다 흐느끼는 영화. 익숙한 역사를 전혀 낯선 시선으로 다시 쓴 장항준 감독의 신작 왕과 사는 남자가 대한민국 극장가를 뒤흔들며 천만 관객을 돌파했다. 화려한 스타도 자극적인 소재도 없이 오직 이야기 하나만으로 관객의 가슴을 쥐어짠 이 영화는 지금 이 시대가 왜 600년 전 비운의 소년 왕을 다시 불러냈는지를 묵묵히 증명하고 있다. 장항준 감독의 영화 완과 사는 남자가 누적 관객 수 1,000만 명을 돌파하며 한국 영화사에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웠다. 이는 2024년 개봉한 파묘와 범죄도시사 이후 처음으로 달성된 1,000만 영화로 조선의 비운의 군주 단종을 소재로 한 사극이 21세기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점에서 영화계 안팎의 주목을 받고 있다. 조선 국왕을 전면에 내세운 영화가 1,000만 관객을 돌파한 것은 2005년 왕의 남자와 2012년 광해, 왕이 된 남자에 이어 세 번째다. 왕의 남자는 광대와 폭군 연산에 있을 법하지 않은 관계를 그린 작품으로 당시 한국 영화 역대 흥행 기록을 새로 썼다. 광해의 왕이 된 남자는 왕이 아닌 평범한 남자가 왕의 자리에 앉게 되는 통쾌한 상상력으로 1,000만 관객의 심금을 울렸다. 그리고 이번 왕과 사는 남자는 그 두 작품과는 또 다른 결로 권력의 언저리에서 살아야 했던 평민의 시선으로 폐위된 왕의 삶을 담아냈다. 영화의 주인공은 조선 제6대 국왕 단종이다. 단종은 12살에 왕위에 올랐으나 불과 3년 만에 숙부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상왕으로 밀려났다. 이후 노산군으로 강등되어 강원도 영월 청령포에 유배되었다가 결국 17의 나이에 생을 마감한 비운의 임금이다. 대부분의 한국인에게 단종은 강인하고 야욕으로 가득 찬 세조와 유약하고 순결한 소년의 대결이라는 고정된 이미지로 각인돼 있다. 그러나 장항준 감독은 이 익숙한 대결 구도를 과감하게 해체한다. 감독은 세조 대신 한명회를 권력의 핵심 악역으로 배치함으로써 기존의 사극 문법에서 벗어난다. 왕족 내부의 갈등이나 사육신의 복위 운동 같은 전형적인 서사 구조와도 결별한다. 물론 사육신은 영화 속에 등장하지만 중심 서사로 다뤄지지 않고 스쳐 지나가듯 가볍게 처리된다. 양녕대군과 효령대군으로 대표되는 왕당파 대군들도 이야기의 전면에 나서지 않는다. 감독은 그 공백을 채운 인물로 허구의 평민태산을 내세운다. 유지태가 연기한 한명회는 노련하고 냉혹하며 잔인한 인물로 그려진다. 영화 속에서 한명회는 엄응도의 아들 태산을 죽을 때까지 매질하라고 명령하는데 그 장면에서 유지태의 얼굴에 가득 차오르는 음험함과 살기는 극장한 관객석을 전율케 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장면이야말로 왕과 사는 남자가 단순한 역사 사극이 아님을 명확히 드러내는 순간으로 권력을 쥔 자의 냉혹함과 그 권력의 날 아래 놓인 평범한 사람들의 처절한 운명이 교차하는 지점이다. 영화는 시작부터 사실과 허구 사이에 자리하고 있음을 솔직하게 밝힌다. 역사적 사실에 기반화돼 상상력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선언이다. 그런 까닭에 실제 영월 청령포를 방문하거나 망향대와 노산대를 다녀온 관객들에게는 영화 속 장면들이 낯설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바로 그 낯숑이 이 영화의 독창성이기도 하다. 허구의 평민태산이 유배된 노산군에게 던지는 한마디는 그 낯됨의 정점이다. 태산은 노산군을 향해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가 주어지는 평등한 세상이 오면 좋겠다는 말을 꺼낸다. 부모의 신분이 자식의 계급을 결정짓는 엄격한 신분제, 사회조선에서 산골 출신 평민이 던지는 이 한마디는 단순한 대사가 아니다. 영화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이 짧은 문장 안에 응축되어 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뼛속 깊이 왕족으로 자란 노산군이 이 말에 고개를 끄덕인다는 사실이다. 이 순간부터 영화의 시선은 권력 집단 내부의 암투를 넘어서서 새로운 대동세상을 향한 백성과 군주의 공동의 꿈으로 옮겨간다. 무기력하고 병약하며 끊임없이 죽음을 생각하는 단종의 모습은 영화 전반부를 지배한다. 한명회의 강압에 저항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하는 단종, 그리고 외로운 섬처럼 서강에 둘러싸인 청령포에 유배되어 홀로 남겨진 노산군. 영화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한 인간이 시리와 낙담과 죽음보다 깊은 나락에서 조금씩 일어서는지를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 영화의 강한 생동감과 역동성을 부여하는 또 다른 축은 이준혁이 연기한 금성대군이다.
세조의 친동생인 금성대군은 쿠데타로 권력을 찬탈한 세력에 무력으로 저항하는 인물로 사육신의 단종 복위운동에 연루되어 경상도 수능 도호부, 오늘날의 경북 영주 지역에 안치된다. 수능은 단종이 유배된 영월과 지리적으로 멀지 않은 곳이었고 금성대군은 그곳에서 수능부사 이보흠 등과 함께 단종 복위를 위한 거사를 준비한다. 이 과정은 영화의 역사적 리얼리티와 극적 긴장감을 동시에 불어넣는다. 관객은 이미 금성대군의 운명을 알고 있다. 그는 거사에 실패하고 사사된다. 그러나 바로 그 예정된 결말을 알기 때문에 금성대군이 사약을 받는 장면은 더욱 강렬하고 깊은 감동을 안긴다. 이준혁은 단종을 향해 마지막 제배를 올린 뒤 의연하게 사약을 받는 금성대군을 연기하며 극 전체를 통틀어 가장 묵직한 순간을 만들어낸다. 그의 모습은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소설 노인과 바다에 등장하는 유명한 문장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한다. 인간은 파괴될지언정 패배하지는 않는다는 그 말이다. 노산군의 결말 역시 주목할 만하다. 나약한 소년에서 힘있고 명민한 청년으로 변모한 노산군은 숙부가 내린 사약을 순순히 받을 생각이 없다. 그는 타살의 형식을 빌린 자살을 선택한다. 문 너머로 푸르게 넘실거리는 서강을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흐르는 삼도천으로 삼아 스스로 의연하게 건너가려 한다. 그 순간의 노산군은 더 이상 누군가의 희생양이 아니다. 자신의 운명을 자신의 손으로 선택하는 한 인간으로서 당당히 서 있다. 왕과 사는 남자가 갖는 미학적 독특함 중 하나는 상영 내내 웃음과 눈물이 공존한다는 점이다. 영화 전반부에서 관객들은 곳곳에서 터지는 자연스러운 웃음에 몸을 맡긴다. 그러나 후반부로 갈수록 웃음 대신 탄식과 흐느낌이 극장 안을 채워간다. 희극성과 비장미가 한 편의 영화 안에서 충돌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것은 쉽게 볼 수 없는 성취다. 그리고 이 두 감정의 균형추 역할을 하는 인물이 바로 엄응도다. 엄응도는 이 영화에서 가장 입체적이고 복합적인 인물이다. 잘 먹고 잘 살자는 현세주의 철학으로 무장한 마을 촌장이면서 아들 태산을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자상한 아버지이기도 하다. 또한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라면 체면도 명분도 내던질 줄 아는 현실적인 속물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엄응도는 한국 역사 속 민중의 원형질에 가장 근접한 인물이다.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욕망이 솔직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대의를 위해 목숨을 거는 인간. 그것이 엄응도라는 캐릭터의 본질이다. 역사는 엄응도를 영월의 호장으로 기록한다. 단종이 죽임을 당한 후 세조는 노산군의 시신을 거두는 자는 삼족을 멸하겠다는 무서운 엄명을 내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응도는 단종의 시신을 수습하여 영월 엄시선산에 안장했다. 그가 남긴 말은 짧고 담담하지만 오랫동안 마음속에 남는다. 선한 일을 하다가 화를 당한다면 나는 달게 받겠다. 이 한 문장이 왕과 사는 남자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가장 압축적으로 담아내고 있다. 영화는 신선한 소재도 자극적인 내용도 없고 이른바 흥행을 보장하는 몸값 높은 배우도 등장하지 않는다. 영화의 속도는 가을날 서강처럼 유장하고 느리게 흐른다. 빠른 편집과 강렬한 자극에 익숙한 21세기 관객들에게 600년 전의 이야기가 이토록 느릿하게 펼쳐진다는 것은 어찌 보면 도전적인 선택이다. 그러나 관객들의 반응은 예상을 뛰어넘었다. 극장에서 나오는 관객들의 표정에는 지루함이나 진부함의 기색이 없다. 오히려 오래 곱씹어야 할 무언가를 가슴에 담아 나오는 듯한 무게감이 역력하다. 실제로 영화 속 배경이 된 강원도 영월 청령포에는 영화 개봉 이후 하루에도 수많은 관람객이 찾아들고 있다. 왕과 사는 남자는 백성이 완벽히 소외된 궁궐 권력투쟁에서 밀려난 어린 왕을 향한 연민을 이야기한다. 그를 살리고자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애태우는 따뜻한 장면들이 있다. 자신의 욕망을 거침없이 드러내는 순진무구한 촌장이 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불타오르는 공정과 평등에 기반한 대동세상을 향한 열망이 있다. 패배하되 파괴되지 않는 인물들과 그들 뒤에 병풍처럼 묵묵히 서 있는 수많은 백성의 모습이 있다. 이 모든 것이 한 편의 영화 안에 담겨 있다. 한 가지 아쉬운 점도 있다. 단종보다 한 살 많은 정순왕후 송씨의 이야기가 영화에서 빠져 있다는 것이다. 실제 역사에서 정순왕후 송씨는 남편 노산군이 영월로 유배되자 서울 동대문 밖 숭인동 동망봉 기준에 초가를 짓고 단종의 무사를 기원하며 살았다.
노산군의 죽음 이후에도 홀로 65년을 더 살아야 했던 그녀는 한국 역사에서 손꼽히는 비운의 여인이다.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사릉에서 그녀는 지금도 강원도 영월 장릉에 잠든 단종을 그리워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정순왕후의 서사가 함께 담겼더라면 영화의 감동은 한층 더 풍성해졌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하지만 그 아쉬움이 영화의 가치를 희석시키지는 않는다. 왕과 사는 남자는 낯선 방식으로 익숙한 역사를 해석하고 권력이 아닌 인간의 시선을 고정시키며 웃음과 눈물을 동시에 끌어내는 흔치 않은 미덕을 가진 영화다. 천만 관객이 이 느리고 조용한 영화를 선택했다는 사실 자체가 지금 이 시대 한국 사회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반증일지도 모른다. 여러분은 이 영화에서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 어몽도의 마지막 선택이었나요? 아니면 금성대군이 사약을 받기 전 단종을 향해 올린 마지막 제배였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한국 영화와 역사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